안녕하세요. M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칸디다 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칸디다 질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는 분들, 만성 칸디다 질염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면역 치료나 아니면 유산균 치료, 아니면 생활습관 변경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활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칸디다 질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와닿을 거예요.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거를 하면은 칸디다 질염의 증상을 조금은 더 줄일 수가 있구나. 이럴 때는 칸디다 질염 증상이 조금 심해졌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면 본인 스스로 이제 질염에 대한 증상이 좀 가라앉을 수 있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분 저희 병원 내원할 때 딱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칸디다 질염의 전형적인 분비물들이죠. 두부 비지 모양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코티지 치즈 같은 모양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런 덩어리진 분비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칸디다 질염인데, 이게 굉장히 심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피부 표면을 봐도 충혈이 굉장히 심해서 적극적인 염증이 진행 중인 상태고, 약간의 세균성 질염도 동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 항진균제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떤 뭐 생활습관 관리로 내가 해결해 보겠어, 이런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이 사진을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면역관리 혹은 뭐 유산균 치료, 뭐 생활습관 관리 이런 걸 할 때 하더라도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정말 참지 못할 정도 수준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는 질 안쪽의 환경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항진균제 써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은 좀 하시고 나서 생활습관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일단 요 글을 먼저 가져왔고요. 만성 칸디다 질염이신 분들은 사실 항진균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만성 칸디다 질염은 증상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굉장히 잔잔하게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늘상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비물도 항상 밖에 묻어 있고, 그런 분들은 항진균제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천연 추출물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이제 한약재 추출물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 관리할 수 있는 처방들이 있으면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활용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면서 그 생활습관 관리를 좀 해결을 해 보시면, 항진균제를 쓰는 것보다는 질 안쪽의 환경을 좀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나 처방들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논문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볼 부분은 일단 칸디디아시스, 그러니까 칸디다성 질염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에 관련된, 칸디다 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게 있고, 뭐 관리할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고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 보면 호스트 팩터라고 되어 있죠. 뭐 신체 요소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보시면 프레그넌시, 그러니까 임신이나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호르몬제 복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 호르몬제 많이 복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임신하고 있는 중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원래 몸에서 갖추고 있는 것보다 좀 농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칸디다 질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임신은 뭐 조절 안 되죠. 이거를 뭐 그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되더라도 호르몬 처방 받는 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받는 항생제 처방들은 조금 피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저희가 조절할 테니까 이거는 지금 처방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면역에 관련된 거는 사실 좀 타고난 부분도 여긴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나 아니면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조절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 여기에서 제가 핵심 키워드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다이어리베이스, 그러니까 당뇨에 관련된 거예요. 그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에 첫 번째 당분이거든요. 당분 조절. 당분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당뇨 환자들 칸디다 질염 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많아지면 그걸 칸디다가 그대로 흡수해서 먹고 대사하고 더 잘 자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안 된다. 칸디다 질염이, 특히나 칸디다 질염이 있는 분들은 혈액 중에 당분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예요. 당분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당뇨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 팩터에는 나와 있지만, 반드시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 환자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빵을 자주 드신다던가, 간식으로 과자 아니면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음료수 자주 드시거나, 커피에 시럽을 많이 타서 드시거나,
지금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된다면 혈액중에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뇨 환자랑 비슷하게 칸디다 질염도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당분 섭취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요 behavioral factor,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거든요.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oral contraceptive, 그러니까 피임약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intrauterine devices, 자궁 내 피임 장치, 뭐 대표적으로 미레나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하시게 되면은 분비물 정말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미레나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와이어가 계속 안쪽 자극하고 하니까 분비물도 굉장히 많고 그 염증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조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피임약 쓰지 않으시면 되고, 최대한 미레나 같은 거는 이제 삽입하지 않는 걸로, 만약에 질염이 계속 반복된다면 오히려 제거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관리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콘돔 있어요. 콘돔 사용만으로도 물론 이제 칸디다 질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콘돔 만들 때 쓰는 라텍스에 대한 알러지 있는 분들이 그래도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콘돔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한 다음날 칸디다 질염이 무조건 반복된다 하면 이거 콘돔에 사용하는 라텍스에 대한 알러지가 아닐까? 그거는 칸디다 질염이 아니라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좀 되셔야 되는 게,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니까 다른 라텍스가 없는 콘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요새는 사실 퍼스널 하이진,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생 상태가 나빠서 칸디다 질염 걸린 경우는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생은 매일같이 샤워하고 깨끗이 분비물 묻은 거 제거하고 이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클로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는 옷 중에 꽉 끼는 옷들. 요새 레깅스 자주 입으시잖아요. 그죠? 레깅스나 아니면 꽉 끼는 뭐 청바지 같은 거,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거 만약에 칸디다 질염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입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입으면 안 되고, 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잘 안 돼요. 이런 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습기 관리. 꽉 끼는 옷 자주 입으면 아래쪽에 습기가 많이 찰 수 있어요.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엉덩이 사이에 이제 습기가 좀 차면서 약간 꿉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습기가 많이 차 있고 따뜻하고, 곰팡이 잘 살겠죠. 칸디다는 기본적으로 곰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런 환경은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상태가 되면 그나마 습기가 덜 차거든요. 그래서 빠른 걷기 운동 같은 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빠른 걷기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인 습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습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가 항상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만성 칸디다 질염이 계속 반복됐던 분들은 피부 표면에, 외음부 표면에도 항상 분비물이 묻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습진이 동반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습진 때문에 피부가 헐어서, 왜 이런 데 상처 나면 따끔따끔하잖아요. 건들면 좀 아프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게 습기 관리한다고 물을 깨끗하게 씻고, 뭐 약산성 클렌저 같은 거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고 물 다 제거하고 아예 드라이어로 다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습진이 있는 분들은 물론 드라이어로 이제 말려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바깥에 이제 원래도 약간 기름기 많은 피부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말리는 게 중요하긴 해요. 피부에 막이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 말리는 게 중요한데, 그 습진 때문에 피부가 손상돼서 그걸로 인해서 따끔거리는 분들은 오히려 보습해 주셔야 돼요. 그 약산성 클렌저 이용해서 깨끗하게 분비물 닦아낸 다음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 크림 타입보다는 로션 타입, 약간은 묽은, 크림 타입은 기름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끈적일 수 있거든요. 좀 물이 섞여 있는 로션 타입으로 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습을 해 놓으면은 피부가 보호되면서 오히려 습진으로 인해서 좀 손상됐던 피부들이 그래도 더 회복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분비물들이 묻더라도 보습제 때문에 생긴 유막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받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습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습기 관리해야 된다고 보습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내가 바깥까지 헐어있는 상태라면은 약간 깨끗하게 닦아내고 보습까지는 해야 된다. 요거 정도는 이제 구분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당분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기 관리. 이거 두 가지는 스스로 생활 습관적인 것들로 충분하게 조절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따라서 하신다면 칸디다 질염 증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